자, 세트 한 문제 들어갑니다. 세트.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번부터의 몇 번? 23번까지. 여기까지만 마스터를 하면 심화반 끝나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심화반 당장 여기 갖다 놓고 여기에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60점 넘은 사람 몇 명이 있냐? 10%도 안 돼. 따라서 여기가 지금까지의 19년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마스터를 해줘야 돼. 따라서 배깅과 부스팅 이런 것들을 각각 1교시용으로 쓸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여기에 지금 누락되어 있는 보팅, 그죠? 이런 거 보팅, 배깅, 부스팅, 앙상블, 랜덤 포리스팅 이런 것들을 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답안 작성을 해낼 수만 있으면 1교시는 1교시에 맞게끔 2교시는 2교시에 맞게끔 이렇게만 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은 당장이라도 붙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안 돼, 그죠? 따라서 한 주에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건 심화반 이상이다. 지금 심화반도 한 주에 지금 여러분들 세태 문제에 카페 올라오잖아요. 겨우 문제 되는 거 뭐다? 세태? 세태 겨우 한두 문제야, 그죠? 여러분들 지금 심화반에 종종 여기에 카페에 세태 문제라고 심화반 거 올라오잖아요, 그죠? 겨우 한 대 문제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필반의 세태 지금 현재 몇 문제? 지금 23문제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해 놓을 수 있으면 결국 기본 필수반 이걸 뭐다? 심화반 하는 거다. 이거를 좀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채 10명도 안 되는 그런 우울한 분위기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푸시해봤자 결국엔 여러분들 잘 안 돼요. 그죠? 어차피 각자 이런 식의 동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필요하죠. 아무튼 저는 계속 여러분들을 아무튼 합격할 때까지 계속 서포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하는 투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좀 이게 친절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뭐 여기 지금 기필반, 심화반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명이에요. 그죠? 한 명 한 명한테 뭘 제가 초등학생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줘요. 그죠? 예, 그 정도는 어차피 각자 하는 거지. 따라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해낼 능력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세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트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우리 한예비 교수사님. 그죠? 캡 이론. 문제 몇 번? 3번입니다. 그죠? 따라서 캡 이론은 1교시형으로 지금까지 3번 나왔어요. 그죠? 따라서 3번 나왔기 때문에 캡에 대한 대용량 분산 DB. 따라서 분산 DB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캡 이론 정도는 분산 DB 더하기,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따라서 분산 DB 더하기 빅데이터의 그런 성질을 우리는 캡 이론이라 부른다. 따라서 분산 DB는 우리가 ORDB 형태로 많이 쓰니까 블록체인도 키워드가 분산이잖아요. 디스트리뷰라는 용어를 쓰니까. 따라서 캡은 그것보다는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니면 비정형 데이터까지.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 따라서 C는 그죠? 컨시스턴스, 일관성, 가용성, 그죠? 어베일러빌리티, 그다음에 단절이 있더라도 파티션 톨러런스한, 그죠? 단절을 이겨낼 수 있는, 단절이 있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서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그죠? 수평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요거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대용량 분산 데이터 저장소는 일관성, 가용성, 단절 내성 모두 준수하는 것을 불가하고 두 가지만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이론. 요거는 한쪽 면만 좀 치중되어 있는 면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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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거를 그런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오케이. 자, 캡 이론은 그런 이론이다. 그렇게 세 개는 일관성, 가용성, 그 다음에 그죠? 파티션 톨러런스 이런 내용이 된다. 따라서 통신은 되지 않더라도 시스템은 동작해야 된다. 통신 그것보다는 단절 장애가 있더라도 시스템은 동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CA가 강조되냐, AP가 강조되냐, CP가 강조되냐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여기까지 쓴 사람 거의 없는데 그죠? 따라서 여기까지 잘 썼어요. 그죠? 아주 좋은데요? 자, 그러면서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던 베이스 속성. 베이스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그죠? B는
베이시컬리 기본적으로 가용성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S가 소프트 스테이트. 특정 시점에서는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죠?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벤추얼리 마지막에는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트랜잭션 특징이 ACID잖아요. 그죠? AC의 C가 이거예요. 그죠? 따라서 트랜잭션의 ACID 이거의 성질에 대한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베이스 속성과 트랜잭션의 ACID 이렇게 비교했어요. 그죠? 따라서 적용 분야는 NoSQL, 그다음에 ACID는 RDB 더하기 요새는 RDBMS보다는 그래도 ORDBMS니까 RDB 옆에 콤마 ORDBMS까지 써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새 쓰고 있는 건 다 RDB보다는 다 ORDB성이거든. 자바의 OOP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OR, 그죠? OR의 오브젝트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렇게 해서 현재 ITP가 쓰고 있는 마리아 데이터베이스까지 ORDB 기반이다. 여기까지 좀 썼으면 좋겠고, 표에 대한 간글까지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세크 이론까지. 따라서 단절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와 단절이 있는 상태에서와 A와 C가 서로 상충이 되고 S인 상태에서 지연성에 대한 레이턴시와 일관성에 대한 이런 상충 관계가 파세크다. 예, 그렇게 해서 내용을 썼겠죠, 그죠? 내용을 썼고 이런 이론을 확장을 해서 몽고DB 그다음에 PNUTS 이것도 한번 제가 검색해야겠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DB 중에서 볼트 DB, 그다음에 카산드라 여기까지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왜냐면 채점자가 이런 식의 DB가 됐던 이런 용어 모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까지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까지 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DB는 어떤 것이 더 강조가 되냐 그런 거를 현재 기업과 현재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DB의 용량 산정과 DB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DB 설계는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모델링에 대한 내용까지도 끌고 오면서 나는 우리 회사는 어떤 DB를 쓸 거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냐, 여기에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실무적인 내용까지. 그죠? 여기까지 추가를 해놓으면 완벽하자. 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심화반의 답안지보다 훨씬 낫다. 저는 이 정도 쓸 수 있으면 16점은 줄 수 있을 거고. 자, 이분은 당장 하산해도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웬만한 심화반보다 훨씬 낫다. 굉장히 잘했고, 좀 약간 좀 몇 가지 추가한 다음에 한 페이지에 한 줄 정도는 밑줄 짝상 따옴표. 표에 대한 설명은 간글까지. 요렇게 해서 나는 요 표에서 엑기스는 뭐야? 요걸 더 한 번 더 강조. 여기까지 해주고 그림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써주고 그다음에 좀 마지막에 나 플러스 1점 더 줘. 이거 더 세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더 세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건 상대방도 모를 거다. 요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간글까지 친절함까지 여기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산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몇 번? 문제 5번. 자, DB의 병행저.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병렬 처리예요. 그죠? 따라서 병렬 처리에 대한 내용은 그죠? 락킹이에요. 그죠? 따라서 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아무튼 병렬 처리에 대한 그죠? 병행 제어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죠? 병행 제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따라서 병행 제어에 그다음에 좀 만약에 다른 도메인까지 추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뭐 내일 다음 주나 내일 오늘 아마 강의 못 할 텐데 여기에 저는 OS에 데드락까지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서 운영 체제 쪽으로 가면 뭐 요게 그죠? 10월 27일 날 저는 뭐 이 교재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교재를 가지고 끝까지 하면 돼. 그죠? 이 교재 가지고 끝까지 들어가면 된다. 그죠? 따라서 컨트롤 F 여기에 에로 CK 에로 CK 이렇게 하면 뭐 상호 배제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에로 CK 이런 개념을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요런 것을 교착 상태 뭐 요런 용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그냥 요거 가지고 하면 저는 요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임계 영역. 따라서 내가 들어올 테니까 넌 들어오지 마. 내가 엑셀에 지금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잖아. 그런 영역을 뭐라 부른다? 임계 영역. 임계 영역을 영어로 뭐라 부르죠? 그죠? 아, 맞아. 완벽해. 그죠? 크리티컬 섹션.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임계 영역 때문에 내가 지금 트랜잭션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 먼저. 따라서 나를 방해하지 말란 얘기지. 이걸 뭐라 부른다? 임계 영역. 그때 이제 OS에서의 이 락 기능을 한다. 그러면 세마포거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는 내가 락을 걸 테니까 너는 트랜잭션이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들어오지 마. 이게 바로 세마포가 되는 거지. 그죠? 요게 바로 세마포어다. 따라서 세마포어는 P연산과 V연산에 의해서 OS에서 거는 거지. 자원이 여러 개면 카운팅 세마포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걸리면 대들하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이 모니터까지, 그죠? 요렇게 해서 모니터까지. 따라서 모니터까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서 일반 고급 언어에서 락을 거는 기능.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모니터. 따라서 모니터까지 쓰는 거죠. 그죠? 컨트롤 F, 모니터까지. 모니터까지. 따라서 이렇게 세마포와 모니터의 이 차이점까지 들어왔으면 좋겠다. 따라서 OS에서 락을 거면 세마포가 되는 거고 자바 같은 언어로 해서 어싱크로너스, 싱크로너스 이런 식의 예약어를 통해서 뭐 락을 걸면 이 기능을 뭐라 부른다? 모니터란 용어를 쓰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 예습이 되어 있으면 완벽한 거지. 이 정도의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지금부터는 병행 제어한 답안지를 쓸 거야. 따라서 병행 제어는 병렬 처리와 별도로 컨커런치 컨트롤, 그래서 패러렐 프로세싱이 아니라 CC라는 용어를 쓸 거다.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 정확성과 정밀성,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렬성 보장 기술, 따라서 직렬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정의에 직렬성이 들어가야 돼. 직렬성. 직렬성의 영어 표현이 뭐다? serial ability 이런 용어까지 들어가서 이것을 적용하는 걸 우리는 병행 제어란 용어를 쓴다. 따라서 직렬성 쓰고 영어 단어 쓰고 밑줄 짝 쌍따옴표 별표까지 때려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서론을 때려주고 이번에 병행 제어를 위한 게 투페이지 락킹이 있다. 락을 거는 단계를 뭐라 부른다? 그로잉, 확장 단계라 부르고 실제 연산 처리하고 모두 끝났으면 그때서야 언락을 풀 거야. 중간에 락을 풀지 않아. 그때서야 언락을 풀 거라고. 이걸 뭐라 부른다? 슈링크 페이지. 한글로 하면 이걸 뭐라 부른다? 수축 단계. 요렇게 하는 게 투페이지 락킹이다. 그렇게 해서 교착 상태. 아, 맞다. 여기다 교착 상태. 영어 괄호 열고 뭐라 부른다? 데드락. 데드락까지 발생 가능성이 적다. 왜? 락과 언락을 2단계로 구분했으니까. 따라서 어벙한 락킹을 해결한 게 교착 상태다. 완벽하다, 그제? 그런데 지금 물어본 게 병행저에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들어가야 되잖아. 따라서 이게 앞에 들어왔어야지. 따라서 이게 병행제어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뭐다? 사실은 나가 먼저 들어왔어야지, 그죠? 나가. 따라서 병행제어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은 항상 여기 앞에 들어와야지. 따라서 목차를 바꿔주는 게 맞지. 따라서 병행제어의 효과, 병행제어를 안 했을 때 문제점, 이거를 앞에 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해결 방안이 있고 마지막 사단락에 뭘 쓴다? 병행제어의 효과, 기대 효과를 뒤에 써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목차를 깨고 싶다, 그제? 따라서 병행 제어를 쓰고 안 했을 때의 갱연 보연, 에이딕을 나에 때려주고 해결 방안으로 투페이지 락킹,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 기법인 MVCC, 그다음 마지막으로 확인 작업을 하는 밸리데이션 기법, 요거를 마지막으로 때려주고 그 다음에 사단락에다가 기대 효과 이거를 때려줬으면 더 좋았을 걸. 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목차 변경을 좀 더 먼저 해주고 싶다. 자, 다시 들어와서 병행제어를 썼고, 그 다음에 MVCC 썼고, 그죠? MVCC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SCN, 그죠? SCN 썼고, 따라서 이렇게 약어만 쓰지 말고 SCN의 플레임이 뭐다?
그래서 플레인까지 써주고 CR 카피 그러면 아마 CR이 또 뭔지 모를 거야. 채점자가. 그럼 CR이 또 뭐냐? 여기까지 좀 써주고 좀 더 친절한 답안지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낙관점 검수의 직렬성 검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문제 없으면 DB에 기록을 한다. 따라서 DB의 마지막으로 익스큐션 마지막에 반영하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커서가 완료가 되는 이런 게 이제 낙관적 검증 기법이다. 그래서 병행 제어는 갱현 모형까지 썼다. 갱현, 갱신 내용 손실, 현황 파악 오류, 모순성, 연쇄 복귀 불가. 따라서 T2 때문에 T1이 롤백이 안 된다에 대한 연쇄 복귀 불가까지 그냥 거기까지 내용을 써주면 좋고 표에 대한 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잘 썼어요. 그죠? 따라서 목차만 다시 고민. 따라서 15.666 정도로 합격할 수 있는 답안지의 품질은 충분히 나왔어요. 그죠? 좀 더 친절한 답안지만 더 추가. 자, 11번의 데이터베이스 회복 기법. 문제 몇 번? 11번. 따라서 데이터 무결성을 위한 데이터 회복 기법, 기법에 대한 내용으로 썼어요. 그죠? 11번. 따라서 회복 기법에는 로그 기반 회복 기법은 직시와 지연 갱심이 있고 체크 포인트가 있고 섀도우 페이지가 있고 그죠? 여기에 아마 REG까지 들어와야 될 거야. 따라서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회로 체크 R하고 암기했잖아요. 그죠? 회로 체크 그림자 페이징 기법 REG까지 따라서 지금 현재 아리아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추가해서 야, 나 15점이 아니라 17점 내놔. 이게 상위 10%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위해서 장애가 있더라도 이전 상태로 복원,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게 이제 데이터 회복 기법이고 따라서 지금은 데이터 혹은 데이터베이스 만약에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하면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리두에 대한 내용 썼고 언두에 대한 내용 썼고 그래서 즉시 갱신 기법 그죠. 이미디에이트 업데이트는 그죠. 로그와 DB를 모두 다 반영을 할 거다. 지연 갱신 기법은 로그를 먼저 떨구고 실제 DB를 반영을 할 거다. 이것을 우리는 디퍼드 업데이트란 용어를 쓸 거다. 체크포인트 회복 기법은 T1과 T2, T1과 T2란 용어 써줘야 돼. 타임 스탬프, 타임 1, 타임 2. 그래서 T1, T2까지 쓰고 T3까지 써줘야 돼. T3 하기 전에 T2에서 장애가 터졌거든. 요거까지 좀 더 보완해줬으면 좋겠고 그림자 복사보는 내용 하나 써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REG까지 써줘야 돼. 따라서 한 페이지 썼고 두 페이지 썼고 3페이지 썼어. 요거는 합격권은 요 정도 다 써. 그래서 요거는 14.999까지 써야 돼. 아까 얘기한 A까지 써야 돼. REG까지 써야 돼. REG까지. 여기까지 써야 15.666이 넘어가. 따라서 5%까지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야,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강의 다 했잖아. 그래도 강정배가 그래도 다 했잖아. 그래도 시간 다 쪼개가지고 그래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서 DB 강의 교재를 보면 DB 강의 교환까지 하면 그죠? 회로 체크 그죠? ARIES까지 그죠? 따라서 그냥 그래도 다 여기까지 했잖아. 여기까지. 그래도 여기에 REG까지 다 있잖아. REG까지. 그렇게 해서 강의에 대해서 REG까지 다 강의했잖아. 그래도 다 강의했다고.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 몇 줄이라도 쓰든가. 몇 개 언급이라도 해야지. 이래야 상위 10%로 간다. 그죠? 그래서 Y과 LSN까지. 그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LS만 쓰면 안 돼. 로그 시퀀스 넘버. 이런 플레임까지 써야 돼. 그죠? 이런 플레임까지 써야 돼. CR이면 CR의 플레임 써야 돼. 써줘야 돼. 그래야 상위 5% 안에 들어간다고. 심화반은 이겨야지. 500개에선 밀리지 말라고. 따라서 기필반은 기본반이 아니라고. 기본반 더하기 중급반, 심화반, 멘토링까지 다 하고 있잖아. 거기까지 끌어올리라고. 이래야 우리가 내년에 끝나지. 뭐 공부를 내후년까지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죠? 이 얘기를.
이게 멘토링이 터프하다,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보니까 뭐 할 얘기 다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우리 한예비 교수님. 자, 문제 6번에 NoSQL. 자, 6번으로 가자. 자, NoSQL의 네 가지의 특징, 네 가지 특징을 쓰래, 특징, 그죠? 특징은 ORDB나 알짜, 릴레이션십이 없다. 따라서 비관계형이다. 비관계형은 릴레이션이 아니다. RDB의 알자가 빠진다. 따라서 포린키에 대한 개념이 없다. 포린키가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이 참조 관계가 없다. 이것을 밑줄 쫙 쌍따옴표 RDB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관계형이잖아. 조인 연산 안 한다. 조인 두 개의 테이블 합치는 이거 조인 연산. 따라서 조인을 할 때 조인을 하는 게 이제 키워드가 그랬잖아. 네스트 루프 조인. 그죠? 그러니까 소트 머지 해시 함수 기반 조인. 이런 조인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유연하다. 어쩌고 저쩌고 있다. 그러면서 NoSQL은 키컬 도구, 키컬 도구. 따라서 다큐멘트 하나의 문서의 데이터 키 하나 관리. 이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그래프, 관계형 그래프를 들어간다. 그럼 그래프는 강정배의 교환으로 들어가면 그래프는 알고리즘 있잖아, 그죠? 그래프는 알고리즘 있잖아, 그죠? 그래프는 어디에 있다? 알고리즘에. 야, 너는 아직 강의하기 전이잖아. 하지만 배는 얘기했잖아. 따라서 배는 얘기했잖아. 강정배의 배인가? 뭐 배, 이벤지, 이벤지, 저벤지는 모르지만 다 얘기했잖아. 그죠? 따라서 컨트롤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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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는 자,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는 배다, 배. 엣지를 뭐라 그런다? 엣지를 엣지 간선. 그 다음에 정점을 뭐라 그런다? 노드 혹은 뭐? 버텍스. 노드와 버텍스.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따라서 무방향, 방향, 가중치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어제이슨트 인접해 있다. 그죠? 그다음에 깊이 기반 서치냐, 그죠? 어쩌고 저쩌고 너비 기반 검색이냐, 어쩌고 저쩌고 최단 거리 어떻게 찾을 거냐, 프린과 크루스칼 알고리즘, 나이스트라 알고리즘 어쩌고 저쩌고. 따라서 이 정도는 상식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 세트를 보자. 그래프 DB 데이터 사이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 관리. 뭔가가 쓰다가 말았다, 그죠? 뭔가가 여기에다가 버텍스도 쓰고 싶고 노드도 쓰고 싶고 엣지도 쓰고 싶고 이런 성질을 NoSQL에 반영한 이게 바로 그래프 베이스드, 그죠? 그래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때려 받고 싶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푸하게 쓰고 싶지 않다, 그죠? 그다음에 NoSQL 모델링, 탐색 설계, 모델링 최적화, 튜닝, 하드웨어 설계까지. 완벽하다. 조금만 내용 보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문제 6번에 NewSQL까지. NewSQL까지, 그죠? NewSQL은 RDB, NoS,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요런 게 NewSQL이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좀 더 들어가자. 좀 더 들어가. 뭘 들어가냐? 하나하나 다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점수는 이렇게 쓰면 56점으로 떨어진다. 56점. 따라서 나 합격급 기준으로 하면 15점 안 줄 것 같아. 따라서 14점 정도로 해서 좀 더 들어가야 돼. 물어본 거 하나하나 좀 더 들어가야 돼. 아까의 그래프처럼 각각의 모델링과 각각의 내용으로 좀 더 들어가. 이래야 60 나온다. 그죠? 아주 잘했다. 지금 요 한 예비교사님 모든 사이트 다 하고 있다. 그죠? 이게 합격 비결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예비교사님. 자, NoSQL. 굉장히 나 잘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잘 썼고. 그 다음에 NoSQL에 대해서 썼고, 베이스 속성 잘 썼고, ACID 비교 잘 했고, 그 다음에 파세크까지 잘 썼고, 그 다음에 이 내용까지 잘 썼어요. 그죠? 그리고선
DB를 할 때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니네 회사의 DB를 쓸 때 이런 거에 대해 복합적으로 잘 활용해. 뭐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써? 저는 웬만한 심화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저는 이렇게 해서 500개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아주 지금 잘해 주셨어요, 그죠? 합격. 뭐 고칠 거 거의 없어. 저는 뭐 지금 현재 뭐이 예비교사님처럼 이렇게 500개만 해주면 저는 당장이라도 내일 붙어서 나갈 것 같아. 끝. 뭐 전혀 고칠 거 없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예비교사님 1조에 문제 몇 번? 10번. 문제 10번입니다. 함수적 종속관계, 함수적 종속관계, 그죠? 그래서 완전 부분, 일단 이 단어를 먼저 암기해줘야 돼, 그죠? 그죠? 완전 종속이냐, 부분 종속이냐, 이행 종속이냐, 이제 결정자 안에서의 종속이냐, 그다음 MVD의 멀티밸류 디펜던시냐, 조인에 대한 종속이냐, 이런 식의 이론, 저는 아주 완벽한 것 같아, 그죠? 뭐 완부 이결 타조 뭐 타조 뭐 이렇게 다 암기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잘했다. 따라서 하나의 엔티티 하나의 테이블에서 특정자와 그죠 결정자와 그다음 다른 값 의존자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종속자 이것을 통계에서는 그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요런 내용으로 들어오면 크게 바로 통계와 크게 바로 확률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안에서의 관계와 제약 조건의 성질 이걸 우리는 함수적 종속성이라 부른다. 영어로 이걸 뭐라 부른다? 펑셔널 디펜던시. 그래서 영어 단어까지 우리 1교시 시험 때 했잖아. 영어 단어가 있으면 정의에는 반드시 플레임 쓰는 걸로 다 얘기했잖아. 1교시로 가면 1교시로 가고 2교시로 가면 2교시용으로 가는 거지. 거기까지 때려주고 그러면서 문제 10번이니까 4차 5차네요. 그죠? 따라서 두 개의 테이블은 관계가 없다. 각각은 관계가 있어도 그죠? 따라서 사원과 기술, 사원가의 연봉 테이블 하고 근데 기술과 연봉은 상관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기술과 사원 테이블, 사원과 급여 테이블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5차 정교화는 세 개의 테이블에 한꺼번엔 관련이 없다. 사원과 자격증과 언어별 쓸 수 있는 랭귀지 이런 건 관련이 있어도 이렇게 해서 정교화를 할 거다. 그때 이상현상까지 써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때의 삽입삭제 갱신 이상, 5차의 삽입삭제 갱신 이상. 그래서 요렇게 어벙하게 나열하지 말고 요거 마저도 근데 아까 얼핏 봤더니 요거를 누군가가 잘했더라고. 그죠? 아까 얼핏 봤거든요? 아까 얼핏 봤더니, 지금, 뭐, 강의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배가 고프다. 진짜. 강남 셀테. 강남 셀테. 아까 누군가가 봤더니, 그죠? 음, 못 찾겠다, 그냥. 아까 이상현상인가? 이분인가? 아까 맞아. 이렇게. 각각의 각각의 정규화 과정 중에 삽입 삭제 갱신 이상 다 나열했죠. 그죠? 삽입 삭제 갱신 이상, 삽입 삭제 갱신 이상, 그죠? 삽입 삭제 갱신 이상 현상. 이렇게 써준 게 정상이야. 각각의 정규화 과정 때 중간에 이 이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내는 과정이 이게 바로 정교화야. 그리고 그때 이 아이디는 이래. 그죠? 이렇게 잘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 템플릿이 이분한테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분한테. 이분한테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쪽에다가 이상현상. 에지이지가 이럴 때 이상현상 세 가지가 있고, to be ERD. 그래서 ERD는 이래.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딱 세 줄만 쓰면 완벽한 저술자료인데 그냥 음, 그런 사람 근데 거의 없어. 사실 심화반에 가도 없어. 거의 심화반까지 10년 했어 그냥. 거기까지 쓴 사람은
지금 심화반에 없어. 다 뭐다? 다 기술사 이미 됐어. 어. 그거 끝나면 다 이미 기술사야. 지금 심화반에 몇 명 없어. 그죠? 매번 그 정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붙어서 이미 기술사로 나갔어. 기술사로 나갔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이것을 혼자 하겠다고? 택도 없다. 공부 기간만 늘어날 뿐이다. 계속 해야 돼.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 자,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그냥 테이블 파티션이에요. 그죠? 테이블을 이렇게 분할하는 거다. 테이블을 논리적으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쪼개는 거다.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파티셔닝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논리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로 쪼개는 게 그게 바로 파티셔닝이다. 따라서 이쪽은 단절이 아니다. 이쪽은 캡 이론의 파티셔닝. 단절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분으로 쪼개는 거다.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파티셔닝이다. 그 다음에 서버를 A 서버, B 서버, E 서버로 올해는 여기에 저장하고 내년 건 아니 내년이 아니지 재작년 건 여기에 저장하고 기존에는 10년치는 저쪽에 저장을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샤딩이란 작업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업데이트와 인서트는 전체 트랜잭션의 10%밖에 안 되더라. 나머지 90%는 조회하거나 셀렉트밖에 없더라. 그렇게 해서 마스터 DB와 슬레이브 DB로 구분해서 쿼리를 날리는 것을 구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투닝하는 기법. 이걸 뭐라 부른다? 쿼리 오프로딩이라 부른다. 그죠? 완벽한데? 그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써? 완벽하다. 완벽하다. 진짜 마음에 든다. 첫 번째 16점. 16점. 강정배처럼 썼으면 아마 한 30분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땐 빼는 게 맞았겠다. 지금의 우리 김현님의 의사결정이 맞아. 너무 쓰기에는 시간과의 지금 트레이드 오프야. 그죠? 잘했다. 13번 데이터베이스 튜닝. 따라서 튜닝의 개념, 튜닝의 목적, 튜닝의 기법 상세 설명하래. 아주 요약 정리 잘했다. 그죠? 근데 문제와 문제는 몇 줄? 두 줄이야. 여기 왜 한 줄 더 안 띄워? 문제와 문제 몇 줄? 두 줄이야, 두 줄. 띄워야지. 문제와 문제 몇 줄? 한번 따라 두 줄. 그래서 여기다 썼다 안 중요해. 몇 줄? 두 줄이라고 두 줄. 자, 그라운드 룰은 준수해야죠. 그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리팩토링이다. DB의 리팩토링이다. DB의 무브, 인라인, 엑스트랙트 인터페이스 이런 소프트웨어의 리팩토링이다. 함장 가자. 일단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설계 관점, 환경 관점, SQL 관점에서 그죠? 향상시키는 활동. 이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튜닝이라 부른다. 에지진 이런데 튜닝 기법을 해서 아, 이- 정규화는 이쪽으로 넣고 싶은데 정규화는 여기 반정규화는 여기다 넣고 싶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성능 향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베이스 튜닝 목적 썼고 그런데 여기에 있는 TPS, QPS는 프레임 써줘야지. TPS, QPS 이거 모를 수 있어. 따라서 트랜잭션 퍼 세컨드가 됐든 퀄리티 퍼 세컨드가 됐든 뭔가 플랜 써줘야 돼. 이렇게 약자로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주고 어차피 쓰기 시험이잖아. 어차피 한 줄 더 쓰면 되지. 좀 친절한 답안지 쓰고 이렇게 글씨도 못 쓰면서 왜 찍찍거 기안 84처럼 좀 11,000원짜리 사라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두꺼운 그 템플릿자의 견적이 나왔어. 가격이 한 7, 8천 원 올라갈 것 같아. 7, 8천 원 올라가더라도 두꺼운 템플릿 쓸 거예요? 결정해. 만약에 안 쓰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어차피 다 원가라 창고에 쌓인다고. 쓸 거야, 안 쓸 거예요? 쓸 거야, 쓸 거 같아?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강정배 일 시키고 사고 안 사고는 내가 할게 이런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애티튜드를 보였어. 하나하나 다 시간 돌아가는겨. 아무튼 이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야 템플릿자 좀 이게 그거라 글씨도 못 쓰고 있잖아. 모든 글자 바닥에 내려. 왜 여기 데이터베이스 DB를 왜 한 칸 띄우는 거야 도대체? 데이터베이스라고 B자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따라서 요때는 고유명사니까 붙여야 돼요. 왜 한 칸 띄냐고. 바닥에 붙여야지. 왜 공중부양하냐고. 저 이번에 그거 영화 봤어요. 밤에. 주중에 제 생일이어가지고 간만에 그 가족들이랑 그거 봤어요. 위키드 그거 영화 봤거든요. 영화를 봤는데. 야, 요새 영화관 갔더니 밤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 이게 코엑스에서 봤거든요. 야, 요새는 잘 영화관 안 가나 봐요. 야, 진짜 영화 산업이 왜 망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게 주중에 가족들하고 넷이 가서 영화 봤거든요. 위키드라고. 그래서 그게 국내 1위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와, 진짜 사람도 진짜 없더라고. 뭔가가 요새 영화 산업은 오프라인 영화관은 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체감했어요. 요새는 잘 영화관 안 가나 봐요. 그러면 대부분 다 집에서 보나 보죠? 약간 그런 게. 또 그래도 가서 간만에 봤더니 또 사운드부터 해서 또 우퍼부터 해서 좀 느끼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뭐 어이없는 멘토링이다, 그죠? 템플릿 짜놨어, 템플릿 짜놔. 그죠? 영화관 걱정하지 말고 템플릿 짜놨어. 이러고 싶다, 그죠? 자, 나머지 넘어갈게. 따라서 투닝 기법은 정교화를 썼을 때 DB 설계에 대해서 서드 파트 제3자 효율 가독성이 좋은 가독성 여기에 왜 가독성을 써? 당신 답안지나 가독성 좋게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그죠? 저한테 뭔가가 분위기가 뭔가 하나 날라올 것 같다 그죠? 뭔가 가독성은 본인이나 신경 써. 그래서 대부분 가독성이라는 용어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이쪽에다 왜 가독성을 썼을까? 저는 여기 좀 약간 비정교화의 테이블 머지, 코드 테이블 추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싶은데 아무튼 좀 뭔가가 설계 때 정교화보다는 좀 반정교화 중심으로 하고 이때에 좀 정교화를 쓰더라도 좀 더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내용으로 마스터 슬레이브로 해서 좀 이게 DB에 대한 내용으로 좀 그런 내용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아무튼 잘 썼는데 쿼리 오프로딩 파티션이 야 샤딩은 진짜 천장에 붙여버렸네. 천장에 붙이는 건 내가 천장에 붙인 건 이거밖에 없다. 실링밖에 없다. 실링. 저 OS에 실링 있죠. 실링 천장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 있지. 실링 CEILING 천장에 붙인 건 이거밖에 없어. 천장에 붙이는 건. 천장에 붙일 때 우선순위 역전 때문에 나의 레벨을 천장에 갖다 붙일 거야. 프라이어티 셀링. 이게 우선순위, 이거 우선순위 올리는 기법이고. 내가 아는 천장에 갖다 붙이는 건 이 단어밖에 없다. 전체 도메인 13개에서 전체 토픽을 2000개에서 셀링이라는 단어가 붙이는 건 OS의 우선순위 올림밖에 없거든. 다시 내려올게. 천장에 붙이지 마시라고. 바닥에 붙이라고. 이거야말로 가독성을 깨는 거라고. 이분한테 이러고 싶다. 자, 뭐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자꾸 여기 신경 쓰이네. 붙이라고. 야, 너 성격 안 좋은 거 여기서 나온다. 아무튼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거의 뭐 어이없는 강의다, 그죠? 여기 클라우드까지 썼네. 클라우드.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갑자기 누가 주중에 올렸던 갑자기 MSP, ASP 떠오르네. 그죠? CSP 떠오른다. 그죠? 아무튼 어쩌고 저쩌고 썼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관점으로는
룰 기반과 코스트 기반, 이 RBO, CBO까지, 잘 썼다. 그 힌트까지 잘 썼다. 완벽한데? 그다음 인덱스의 종류까지 썼네. 군집 인덱스, 넌 군집, 싱글, 복합 인덱스, 유니크, 넌 유니크 인덱스까지. 잘 썼다, 그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다. 이때 소프트웨어 TPS를 쓰겠다. 평균 응답 시간 MRT분의 AU 이렇게 해서 성능이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이렇게 진단해 보겠다. 따라서 요럴 때의 투닝의 성능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성능 테스트를 하겠다.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TPS만 쓰지 말고 이제 가용성 테스트 뭐 이런 것까지 다 끌고 와. 뭐 어차피 쓴 김에 저는 이 정도 썼으면 됐지. 넌 또 어디까지 쓰라고 하냐라고 하면 우리 그래도 좀 했잖아.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 투어를 하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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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즌 2인가? 아무튼 소화가 다 됐더니 지금 눈에 뵈는 것도 없다 그냥. 눈에. 그래서 컨트롤 F로 해서 티어 테스트, 티어 테스트, 티어 테스트, 그죠? 성능 테스트 옆에 루프백 테스트, 스파이크 테스트, 티어 테스트, 가용트 테스트. 따라서 나는 지금 TPS 쓴 것만 해도 용해. 그래, 내가 알겠어. 내가 용한 거 알겠어. 그런데 우리 교환에 가장 사용자가 많은 시간에 테스트해야 하는 스파이크 테스트. 그 다음에 구간별 테스트하는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웹 구간, 웹에서 와스 구간, 와스에서 데이터베이스 구간, DB 구간, 이런 구성별 혹은 구간별,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 티어 테스트라 부르잖아. 나는 이 티어 테스트까지 여기에 때려줄게. 어, 나는 여기까지 티어 테스트까지 때려줄게. 저의 동영상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저는 기필반 동영상 여러분들 한 3번 이상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이런 데 막 끌고 올 수 있는, 여기까지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 또 동의 안 하는, 끌어올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심화반에 가도 제 동영상과 이 심화반 서브노트 6탄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얼굴 표정이 너는 앞으로 일주일만 보고 영원히 안 볼 거야. 이런 생각의 얼굴 표정 보이는데 합격할 때까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해. 어차피 카톡방 있잖아. 아, 영원히 블랙홀을 만들 거냐 중간에 인사하고 나갈 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 이렇게 합격할 때까지 카톡방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시함수 좀 만들지 마. 이렇게 122기. 유재가 강정배 글밖에 없다. 강정배. 뭔가를 잘해도 너는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이게 으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의 뭐다? 거의 암묵적 해시함수.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것도 2년인데 그런 거 점수는 몇 점이냐고? 하나, 둘, 세 개. 뭐잘 쓴 거 같은데 그죠? 여기 조금만 더 추가. 그건 그렇고 여기는 뭐야? Q야, 알파야, 뭐야? 당연히 Q겠지. 영원히 QPS의 Q의 약자는 없네, 그죠? 요런 게 QPS. 아마 내 느낌은 이거를 썼을 것 같아, 그죠? 내 느낌은 정보 처리 기술사의 동영상에 교재 진행에 네트워크에 이거 썼을 것 같아, 그죠? 내가 아는 Q자는 이거인 것 같아, 그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데, 그죠? 따라서 내가 봤을 때는 QS에, 그죠? QoS에, QoS, QoS.
품질 보장 서비스, 품질 보장 서비스, 그지? QoS를 쓰고, 품질 보장 서비스까지 쓰고, QoS까지 쓰고,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QoE, 따라서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 야, 내가 좀 써봤더니, 내가 ITP 써봤더니, 야, 그래도 빨리빨리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 너의 사이트 금방금방 DB 접속해서 혹은 너의 동영상 금방금방 나오는 것 같아. 이런 QS와 QE, 그죠? 이런 내용으로 이거 쓴 것 같아, 그죠? 이런 내용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QoS를 쓴 것 같은데, QPS라고 딱 있네. 아, 이거 궁금해서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고 싶다. 손, 뭐야? 어? 퀄리티. 쿼리. 퍼 세컨드. 야, 누가 알겠냐? 어? 누가 알겠어? 그래서 프레임 써줘야 되냐? 어. 몰라. 그리고 큐자 너무 못 쓴다. 어? 알파 같아. 그리스 문자 알파 같다. 여러, 저번에 약간 느낌은, 야, 단어 하나 가지고 너 굉장히 뭐라 한다. 잘 썼어. 잘 썼어. 점수는 깔게. 점수. 15. 하산. 잘했어. 이 정도면 진짜 잘했어. 하산해도 될 것 같아.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 그죠? 음. 이쪽에 있는 세 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여기 세 분. 분위기는 재수강하고, 여기 가장 연장자인 이분은 어디로 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고, 본인은 어떻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정주행방 가시고, 세 분은 와해가 된 것 같으니까 오늘 가서 마지막 밥 먹어. 송년회 미리 해? 아주 좋아. 아, 뭐, 정답이 어디 있겠어? 자, 한 예비규산. 이분은 지금 뭐 거의 다 하는 것 같아, 그죠? 야, 글씨는 진짜 복사한 글씨다, 그죠? 복받은 글씨다. 모든 글자는 뭐? 이게 바닥에 딱딱 붙이는 이런 능력. 글씨를 잘 쓰라는 게 아니라 모든 글자는 바닥에 딱딱 붙이는 이 능력. 이게 가독성 제일 좋게 만드는 거야, 그죠? 아까처럼 막 천장에 붙이라는 게 아니라. 문제 몇 번? 1번. 1번. 하드웨어 용량 산정. 시험 문제 잘 나와, 그죠? 하드웨어 용량 산정. 이런 것들을 감리에도 추가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감리에서도 하드웨어 용량 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음. 해당하는 수참시 썼네요. 그죠? 수참시 잘했어. 뭐, 잘했고. 그러면서 용량 산정 기준에는 TPS는 뭐 이런 거 따지고, 데이터는 365일 따지고, 데이터 백업에는 핫사이트, DR 에디터 서비스 다 때려봤고, 레이드까지 끌고 왔고, 좋은데? 물리적으로는 CPU와 메인 메모리, 캐시, 스토리지까지. 뭐 완벽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능 점수 산정과 하드웨어 용량 산정은 소프트웨어 기능 산정은 개발과 유지 보수 4개 보후 지소. 완벽하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간이법을 쓸 거냐, 정통법을 쓸 거냐, 용량 산정하고 용량 산정 방법 결정해서 보정 전과 보정 후까지 따지고 하드웨어 용량 산정. 완벽하다. 이 정도를 쓸 수 있다면 대단하시다. 하산해도 될 것 같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음. 따라서 최우용님 아주 축하해. 15.01 줄게. 0. 뭔가가 좀 더 들어가고 싶어. 조금 더. 조금이 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4단락 들어가고 싶어. 어, 따라서 하드웨어에 대한 저 용량 산정을 좀 본인의 회사 기준으로 현재 ITP에서
회사 기준으로에 대한 내용으로 좀 해서 백업은 어떻게 받고 뭐 그런 거에 좀 연동을 해서 뭔가가 좀 더 쓰고 싶어. 뭔가. 딱 그거만 해서 4달러까지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아마 15.5 이상 나올 것 같아. 좀 더 추가.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 그다음 한예비 기술사님. 데이터 무결성 문제 몇 번? 12번.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개참 속삭기 맞지? 개참 속삭기 도까지 그죠? 따라 개념하고 개념도까지 썼어. 그다음에 개념도 썼어. 무결성 썼어. 그다음에 그죠? 무결성 유형 썼고 제약 조건 그죠? 무결성,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속성 무결성, 그죠? 데이터 무결성은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내용 썼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컨스트렌트 6가지 썼어. 그죠? 그거를 썼고 무결성 유지 기법으로는 로그 회복 기법, 동시성 제어 기법 그렇게 해서 로그의 회로 체크 R까지 쓰고 동시성 제어 기법은 투페이지 락킹, 타임스탬프 오더링, MVCC, 낙관적 검증 기법 4개 쓰고 빠졌던 아리아까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고 개참 속삭기를 썼고 그죠? 아무튼 물어본 건 계약 조건이니까 이거를 더 많이 썼었어야지. 왜냐면 물어본 건 3단락이잖아. 이게 좀 더 많아야 돼. 이거 더 많이 쓰고 그다음 무결성 유형 썼고 이거를 썼어. 따라서 또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개체 무결성 때문에 정합성과 일관성. 내가 볼 땐 개념도라 쓰지 말고 뭐 정의를 쓰고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를 쓰거나 했는데 이건 타입 1번도 아니고 타입 2번도 아니고 타입 3번도 좀 Y 관점도 아니고 타입 4번의 로드맵 관점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그러니까 데이터 무결성과 제약 조건 6개에 대한 그죠? 로드맵 하나 때려주고 이런 거를 답안지를 쓸 때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이거를 맨 앞에 떨어졌으면 좋았을 거야. 별도로 개념도 여기 뭐 이쪽에 있는 개념도 또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개념도로 썼어. 그래서 내가 그때 목차를 로드맵으로 쓰고 바로 열고 정의 때리고 정의 내용을 여기에 썼으면 좋았을 거야. 이게 좀 서론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여기만 개선해 줬고 그다음에 여기를 빵빵하게 들고 가고 여기를 빵빵하게 들고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리아까지 써주고 이러면 완전 18점인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분량은 맞아. 분량은 좀 맞는데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점수는 15.01만 주는 걸로 하고 그래서 아까의 타입 로드맵 관점이 2교시형 타입 4번이잖아. 타입 4번으로 들어가서 지금처럼 어벙한 개념도 이거를 일단하게 쓰기엔 좀 어벙해 보인다. 이걸 꼭 고치고 야 그래도 물어본 게 있잖아. 물어본 거에 집중해 줘야지. 물어본 건 겨우 해봤자 한 페이지도 못 썼잖아. 그거가 더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걸.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18점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좀 더. 왜냐면 시험 문제는 최근에 기출문제 봐봐.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시라고.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지. 지금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나왔잖아. 여기까지. 최근에 기출문제는 뭐지? 그죠? 이렇게 트랜잭션 격리 수준 4가지 사례 중심으로 물어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트랜잭션 격리 수준에 그죠? 그죠? 트랜잭션 격리 수준 그죠? 뭐 리드 언 커밋 이런 걸 사례 중심으로 쓰라는 판국에 다시 사례 중심으로 쓰라는 문제도 있는 판국에
단지 설명 요 정도로 하고 끝내는 건 좀 뭔가 아쉽다, 그지? 좀 더. 그리고 저는 78회 붙을 때 뭐죠? 참조 무결성 이거 가지고 1교 시험 나왔거든. 따라서 참조 무결성이 뭐냐? 이거 가지고 1교 시험 나온 판국에 좀 더 들어갔어야지. 라고 좀 아쉬운 거 얘기하고 싶다. 한 계속 들어갈게. 자, 데이터베이스 이상형성 문제 몇 번? 7번 1차, 2차 정교화. 안 했을 때 문제점 어마어마하다. 3.5차까지 들어오고 반정교화 물어보고 따라서 이상현상을 해서 릴레이션 내부의 중복 속성을 제거하는 과정. 이게 바로 1차 정교화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주문이 생기잖아. 이렇게 해서 까마귀 발, 크로스풋 완벽하다. 그제? 이렇게 해서 제품에 제품 번호 있고 주문에 주문 수량 있다. 두 개 연결해서 포린키로 한다. 실선이니까 FK가 올라온다. 완벽하다. 1대 N이다. 1대 N. 이런 식에서 다중도까지 UML의 다중도까지 들어오는 것. 2차 정교화. 2차 정교화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분 함수 종속 제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결정자가 몇 개? 결정자가 두 개 있다. 그죠? 결정자가 두 개 있다. 과목은 과목 코드에 의해서지 학번하고 과목 코드는 상관이 없다. 내가 맞은 학점이 왜 과목 코드가 같이 들어가 있냐? 부모가 같은 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지. 따라서 과목명은 과목에 의해서만 학번은 학번과 그다음에 그 과목 코드에 내가 맞은 학점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따라서 부분 함수에 대한 내용에서 삽입, 삭제, 갱신 이상까지 완벽한데 3차 정교화는 뭐다? 일반 속성 안에서의 그죠? 일반 속성 안에서의 FD가 있더라. 따라서 초기 테이블이 있는데 그죠? 4번 부서명 부서 코드. 그죠? 부서와 부서 코드. 그죠? 요쪽에 화살표 하나만 써줬으면, 그죠? 화살표 써주고, 부서 코드에 부서명이 있고, 4번에 부서 코드. 4번에 부서 코드. 요거 사례 좀 바꾸고 싶다. 좀 사례 좀. 그렇게 해서 부서에 부서 코드 있고 4번이 얘는 무슨 부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서에는 또 여러 직원이 있잖아. 그죠? 여러 직원이 있고 여러 직원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부서에 부서에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지금 내려버린 케이스잖아. 그럼 여기 점선이어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이제 강한 관계가 아니라 약한 관계니까. 물론 채점자가 그거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밑으로 내리는 순간에 여기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어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너희도 허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가 점점점이고 아니면 올려버려야 돼. 아니면 올리고 여기를 널로 해. 여기가 이쪽이 비어 있어야 돼. 요거 조금만 바꿔주고 싶다. 정확한 게 하려면 그죠? 그다음 3.5차는 맞아. 뭐 어차피 저의 강의 교환 있는 사례니까. 오케이. 그래서 반정 교환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시험 문제 50분을 봐야 돼서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 잠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내용. 오케이. 약간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만 바꿔줘. 이렇게 해서 내용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섭님 잠깐 들어갈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일단 내용 떠나가지고 3페이지는 맞아야 돼. 3페이지가 안 되면 절대 15점 안 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3페이지. 좀 내용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맞아. 아까처럼 로드맵 관점으로 이렇게 하니까 타입 4번이지. 아까 그거의 해결책이 이거였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같이 짬뽕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내용 아까 도입부는 완벽해. 점수로는 14.666 줄 거야. 일단 3페이지를 넘겨줘. 그리고 나머지 일부 내용은 아까 썼던 사람 거 좀 들고 와. 이러면 될 것 같아. 자, 2, 3년 들어가 볼게. 자, 데이터베이스 개념 들어가고 DB의 튜닝 들어가고 목적 들어오고 그 설계 관점 완벽해. 그다음에 해당하는 SQL 관점 완벽해. 그러면 그런데 왜 환경 관점 없어? DB의 튜닝의 목적까지 좋았어. 설계 관점. 그죠? 그다음에 해당하는 SQL 관점. 왜 여기에 환경 관점 없어? 그렇게 해서 CPU 메모리까지 들어와줘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중심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점수는
14점 이하로 들어갈 것 같아. 자, 퀵하게 봐서 혹시나 내가 잘못 본 거면 얘기해줘. 자, 그 다음에 이예비 기술사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왜냐면 오늘 좀 이따 심화반 멘토 오거든. 따라서 그분들한테 받는 걸로 하고, 저의 강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제 안경은 어디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정도로 하고 10분 쉬었다가 50분 시험 준비 들어가죠. 그래야 좀 이따가 11시 초반에 우리 지금 심화반 기사님들 아마 두 분이나 올 것 같으니까 그분들한테 받는 걸로 할게요. 자, 이것으로 해서 녹화는 중단을 할게요.